지금부터가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은 더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이더리움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늦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정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은 지진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죠. 잊혀진 이더리움, 이저리움, 이러리움,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코인 분석가분들도 이더리움은 끝났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저희 채널은 조금 달랐죠. 이더리움의 펀더멘탈과 온체인 흐름을 근거로 이더리움의 상승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5월 9일 이더리움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되죠. 이는 21년도 5월 이후에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이었죠. 우리가 믿고 분석해온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이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은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흐름, 온체인 지표,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언제쯤 수익을 실현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더리움이 진짜 상승할지 하락할지 남들보다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곧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 반등 후 조정을 경고합니다. 정확히 이더리움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더리움은 전량 매수의 시점이라기보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앞으로에 있을 상승장을 준비할 만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여러 온체인 지표들이 이더리움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먼저 최근 2주 동안 이더리움 가격은 약 40% 이상 상승을 했죠. 현재 가격은 2,500달러 수준이고 이는 최고점인 4,100달러 대비 약 35% 가까이 낮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킹 수량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현재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약 3,400만 개로 전체 공급량의 28%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더 이상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시장의 신뢰 회복을 말하는 동시에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가격에 이더리움을 팔 이유가 없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남은 물량의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죠. 즉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MVT 비율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의 MVT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네트워크 가치에 비해 얼마나 거래가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MVT 비율이 낮을수록 이더리움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트워크가 살아있고 거래가 활발하면 그만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가치도 탄탄해지겠죠. 이는 건강한 상승 흐름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스비 하락입니다. 이더리움은 예전부터 악명 높은 가스비로 유명했죠. 최근 평균 이더리움 가스비는 매우 낮습니다. 가스비 하락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더리움을 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쓰기 꺼렸다면 지금은 누구나 쉽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거래 비용이 저렴하면 더 많은 활동이 발생하고 MVT 비율 하락과 더불어 전체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건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뢰 회복, 사용 증가, 접근성 개선. 지금 이더리움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죠. 이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진짜로 회복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단타보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상승 랠리까지 쭉 끌고 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은 기회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단타는 방향성을 정확히 맞춰야 수익이 나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아침에 사자마자 오후에 떨어진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분할 매수는 여러 번에 나눠서 사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가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도 낮출 수 있고요. 반등 시 수익 전환도 빠를 수 있겠죠. 특히 지금은 온체인 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변수나 규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출렁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량 매수보다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책이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지금은 조급히 뛰어드는 시장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천천히 진입해서 다음 큰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이죠. 참고로 이러한 전략과 큰 파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코인이슈 경제 채널에서는 지금 스페셜 특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수강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목요일 오후 9시에 3주 동안만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고정 댓글란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나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전과는 180도 바뀐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컸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의 진입인데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곳이 스트래티지죠. 현재까지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 스트래티지의 성장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글로벌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버립니다. 크립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월가 기관들은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린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음 크립토 자산을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겁니다. 그 자산이 바로 이더리움이 될 거고요. 최근 월가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비축하거나 매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는 4억 2,500만 달러의 이더리움 비축을 발표했고요. 또 다른 상장사 BTCS는 12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 12,500개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헬스케어 기업인 바이오넥서스 진랩, AI 교육 기업인 지니어스 그룹까지 다양한 월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모으는 제2의 스트래티지를 꿈꾸면서 말이죠. 월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저평가된 건물이기 때문이죠. 저는 2022년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유할 때 비트코인은 땅, 이더리움은 건물로 비유를 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땅이고요. 그 땅 위에 건설된 건물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옆에 건물은 솔라나가 있고요. 에이다, 리플과 같은 다양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죠. 월가 기관들의 입장에선 이미 땅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보았을 때 현존하는 건물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가격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현재 기관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단순한 가격 회복 구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월가 기관들에게 완전한 채택을 받기는 이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블랙록의 SEC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도입과 증권 토큰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만큼 아마도 올해 안으로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이더리움 ETF 상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기술이죠. 이더리움은 최근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최신 모델로 바꾼 것처럼 속도도 빨라지고 보안도 강해지고 사용도 더 쉬워졌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 지갑 기능이 좋아져서 초보자도 쓰기 쉬워졌고요. 해킹 방지 기능이 강화돼서 더 안전해졌습니다.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양을 스테이킹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이더리움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기관들이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다른 수천 개의 암호화폐와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디파이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플랫폼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게임이나 토큰, 금융 서비스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더리움에서 투자한다는 건 그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더리움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목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큰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술이 진화했고요.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장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는 흔치 않습니다. 시장에 신뢰가 생기고 실제 사용이 늘고 기술적 기반까지 다져진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무시한다는 건 단기적인 흔들림에 겁먹고 진짜 기회가 오기 직전에 등을 돌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더리움이 4천, 5천, 그 이상 $10,000를 넘어섰을 때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진입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험 회피가 아니라 기회 포기일 수 있어요. 한번 놓친 타이밍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왜 핫한지 조금은 공감되시나요? 앞에서 우리는 이더리움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코인을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으면서 이제 막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려는 자산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죠. 예를 들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마이클 맥글로는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다. 6,000불에서 10,000불 사이 도달 가능성을 언급했죠. 또 다른 리서치 기관 인투더블럭은 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과 네트워크 사용량을 고려하면 $5,000 이상은 무리가 아니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 채널에서는 12,000불까지의 고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죠.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장은 언제든지 급격한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자산 시장입니다. 아무리 이더리움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강조해왔죠.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기본 원칙은
비트코인 70, 알트코인 30%입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는 건 예상치 못한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은 몰빵이 아니라 계획적인 분할 매수와 목표가 분할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더리움을 2,500달러 근처에서 첫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4,000달러에서 1차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5,500달러에서 2차 매도를 합니다. 8,000달러 이상에서는 최종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을 나눠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 시장이 조정될 때도 흔들리지 않고요. 상승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더리움 매매 가격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상승장에서 이더리움의 매도 가격과 시점은 멤버십 방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단기 이벤트에만 반응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본 기술적 진화와 생태계 확장은 앞으로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반영될 수 있는 장기적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부터 내 기준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포지션을 쌓아가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왜 이 자산을 매수하는지. 두 번째, 어디서 팔 건지. 세 번째, 어디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는 사람은 조정장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기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채 하락장에서 손절한 뒤 재진입조차 어려워질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좋은 자산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전략가, 기준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 시장에서는 속도가 아닌 기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조용히 다가오고요. 준비된 사람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운동도 매일 해야 근육이 붙듯이 투자도 매일 시장을 관찰하고 메모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을 반복할 때 비로소 투자의 근육이라는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코인이슈 경제 채널은 여러분들이 그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걷는 공간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고 시험과 지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시간과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함께 걷는 이 길이 때로는 막막할 수 있어도 함께라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망망대해 같은 투자 시장에서 코인이슈 경제 채널이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